됩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폭력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소송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요거 요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위원들이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뒤 위원들이 판단한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 없다고 다투는 경우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중대한 조치를 내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소송을 청구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해야지 조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야지 당연히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아들여지면. 즉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그 다음에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본안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하게 적혀져 있지만 요 소송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요런 주장도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가서 당연히 그 집행정지 신청서에 꼼꼼히 제출하는 한편 법원에 출석해가지고 판사님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이 왜 정지돼야 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최근에 집행정지 받은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집행정지 신청서도 잘 작성됐고 잘 준비했고 그 다음에 가서 진술도 좀 잘했습니다. 이게 판사님한테 판결 선고 시까지 왜 집행이 정지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록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한 이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청구하려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이제 집행정지를 하려고 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우선 제가 두 가지 요건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등록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현재 혹은 과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확인하셔서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